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월요일이고요. 좀 전에 국내장 끝났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딩 관련돼서, 특히 제 트레이딩 관련돼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이브로 하면 더 좋은데 제가 요즘 게을러져 가지고 라이브 할 수 있는 장비는 전부 사무실에 갖다 놓고 제가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녹화로 하고요. 말 자막 없이 좀 편안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트레이딩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시작한 게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해서. 그래서 1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쉬운 점도 많고, 그동안 기회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또 나름대로 두 번이나 스탑로스 하면서 그래도 원금은 지켰고 그런 대로 조금 수익률 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한번 쭉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트레이딩은 주식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어디인지, 바닥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한 1, 2주 동안 주식 빠질 동안 제가 과감하게 숏을 갔어야 되는데 숏은 못 갔고요. 그냥 다행스러운 거는 롱은 안 가고 포지션은 전혀 없었고요. 지금 포지션은 그냥 $1하고 원화 채권에만 있는데 포지션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서 큰 리스크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지금 KTB 10년짜리 5계약 매수해서 갖고 있고요. 달러원도 50계약 매수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TB는 약 원금으로 한 6억 정도, 그 다음에 원달러는 원금으로 한 6억 7천 정도, 그래서 비슷한 금액이고요. 리스크가 반대쪽이라서 큰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KTB나 달러 쪽이나 지금 둘다 국내 서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금 한국 이자율이 약간 저는 인하를 지금 멈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어, 채권 수익률도 좀 내려가고 그리고 달러원도 좀 올라가고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이런 쪽으로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이게 원화 쪽에 지금 한 요거 오늘 끝난 거기 때문에 정산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금액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400만 원 원앙 쪽에 있고 달러 쪽은 포지션이 하나도 없는데 6,5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한 1억 3천 정도 있고 지금 잘 맞습니다. 제가 P&L 맞춰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은 5개, 50개. 그래서 이 정도 포지션 갖고 있고 제가 1억으로 시작했으니까 지금 1년 됐는데 한 30% 정도 한 거잖아요. 이게 한 85%까지 했었고, 제가 1년 내에 100%를 할 수 있을 거라 거의 확신을 했었는데, 역시 확신하는 순간 많이 터져가지고, 이게 1억 1000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조심해서 하면서 1억 3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뭐든지 그냥 제가 CEO고, 제가 트레이딩 헤드고, 제가 리스크 매니저고 제가 어카운팅 매니저니까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지금 9월이니까 제가 다음 달에 좀 놀러 가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여행 너무 못 해가지고 유럽 쪽에 한 달 정도 갔다 오고 그러면 금년은 포지션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가서 금년 말에 되면은 배당을 하는 걸로 이게 얼마가 됐든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30% 정도 배당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1억으로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생각해보면 진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맞았던 것도 많은데 생각보다는 많이 못 벌었고 그래도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중간에 제가 틀린 것도 많은데 그래도 한 30% 벌게 돼서 다행이라고도 또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우선 주식 쪽을 보시면 지금 사실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연초 대비 4.5% 빠져 있는 거고요. 코스피 200도 4.4%, 지금 오늘 종가거든요. 340.18. 이건 퓨처 200이고요. 퓨처스는 341.50. 그러면 4.5에서 5.8% 정도 빠졌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가 그래도 대표적인 거니까 삼성전자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14%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S&P는 13.4% 올랐고요. 나스닥은 11.2 올랐고 나스닥 퓨처스는 9.3% 올랐는데 이 S&P하고 나스닥은 조금 더 올라야 됩니다. 0.5라도 오늘 장중에 좀 올랐으니까
내일 스타트에 올랐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뭐 나스닥하고 비교해 보면 퓨처스 비교해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9.3에다가 5.8이니까 15% 정도 차이 나잖아요. 제가 연초에 이쪽에 포지션을 많이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버텼으면은 사실 벌은 건데, 그러니까 코스피, 숏, 나스닥, 롱을 갔었는데 제가 개인으로 와가지고 스프레드를 하니까 포지션을 조금만 들어도 양쪽에 잡히니까 1억으로 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때 나스닥 기준으로 12개 갔는데 뭐 조금 움직이니까 이거 마진을 갖다 꽤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개인으로 할 때는 스프레드로 하는 게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금년 초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분명히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청 맞춘 거죠, 사실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코스피 쪽에서 거의 돈 못 벌었거든요. 나스닥 코스피 쪽에서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익스큐션이 좀 나쁘고 잘 버티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요. 지금 코스피하고 나스닥 쪽 보면 한 15% 차이 나니까 한국계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때요? 제가 금년의 탑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이거 금년에 2896이 탑이었고요. 400.31이 탑이었어요. 금년 탑을 한번 쭉 적어보니까 요 색깔은 이 탑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느냐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12.4 빠졌고요. 코스피 200은 15%, 뭐 퓨처스 15, 삼성전자 24%, 삼성전자 일단 잊어버리시면은요. S&P 4.6, 나스닥 10.6, 나스닥 100 퓨처스가 11.4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 탑에다 비교해 보면 뭐 많이 빠지긴 했죠. 15.1과 11.4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엄청나게 빠져 보이지만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캐치업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에코티를 숏을 가는 거는 좀 진짜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 숏 가는 사람들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숏 가기 좀 어려우니까 결국은 바닥을 잡아서 이제 롱을 가고 싶은데 그게 뭐 나스닥을 가야 되는 건지 코스피를 가야 되는 건지도 좀 헷갈리는데 저는 코스피가 많이 빠졌으니까 코스피 쪽에서 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금투세 얘기도 계속 나오고 결국 금투세는 해결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끄럽게 돼 있고 또 금년에 우리를 누르고 있던 그런 국내 그런 문제들, 뭐 대주주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로 돈도 많이 나가는 것 같고 뭐 그래서 하여간 코스피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코스피 바닥을 지금 뭐 330 오늘 본 건가요? 아니면 한 330까지 봐야 되나요? 한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래한 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한번 보니까 제가 코스피하고 이 나스닥 이거 한 거 보면은 제가 스탑로스 크게 한번 했잖아요. 8월 초에. 지금 보니까 그때 스탑로스보다도 지금 더 아래에 있어요. 코스피는. 그때 스탑로스 안 했으면은 스탑로스 한다고 팔았던 게 지금 오히려 뭐 크진 않지만 280만 원 정도 벌고 있고요. 여기가 스탑로스 한 날이었거든요. 나스닥은 그 이후에 제가 조그맣게 해서 조금씩 포지션 가서 한 1,7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스탑로스는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때 스탑로스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은 아직도 그거보다 위에 있으니까 안 했으면 한 1,500만 원 손해 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가 더 많이 빠져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그런 어려움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 바닥을 잡는 노력은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FX 쪽 보면은 진짜 금년에 제가 달러엔 연초에 빠진다고 참 크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달러엔이나 옌원이나 이게 옌원은 오르는 거고 달러엔은 빠지는 거죠. 진짜로 맞춘 건데 반대로 갖고 있을 때 버티지 못하고 다 스탑로스하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가 스탑로스 여기서 해서 2,200만 원 정도 터졌는데 지금 잘르더라도 이 정도는 벌 수 있었던 거를 스탑로스 한 거거든요.
그리고 $1는 이때 스탑로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3천만 원 넘게 스탑로스 했어요. 근데 참 억울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잘 못 맞힌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제가 50개 지금 롱 가고 있고 1334원에 롱 가서 지금 롱 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FX 금년에 뭐 별로 잘한 게 없습니다. 본드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집값 때문에 이자율을 못 내리고 있는 게 있는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집값을 잡고 그리고 뭐 집값이라는 게 사실은 전체적인 집값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서울의 아파트를 잡고 그리고 이자율을 내리든지 아니면 서울의 아파트 값을 계속 못 잡더라도 이거는 그냥 양극화라고 보고 투 트랙으로 가서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걸로 정리를 하고 이자율을 내리든지 어떤 경우에도 이자율을 낮춰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롱을 갖고 지금 본드하고 지금 FX하고 지금 거의 보이시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단계에서 거의 똔똔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요건 조금 들고 가고 우리나라가 이자율을 낮추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그리고 기준금리 낮춰도 미국은 장기금리가 별로 안 움직이지만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낮추면 3년짜리 따라서 낮춰줄 거고 3년짜리 따라 낮춰주면 10년짜리 그냥 따라 내려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포지션을 국채롱, $1 롱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 뭐 이건 별로 안 했지만 WTI도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유가 많이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숏을 가지 못하고 결국은 68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여기서 숏 가기도 뭐하고 롱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금년에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잘 맞췄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기관에서 트레이딩 할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잘 못 맞히는 해도 많거든요. 못 맞춘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맞췄거든요. 상당히 맞추고 뭐 한 30% 정도 벌었는데 더 벌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을 보면은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벌었는데 에코티에서 2,500만 원 터지고요. 그리고 FX에서 500만 원 벌고 본드에서 5천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본드 쪽을 오히려 더 잘했고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에코티보다는 본드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에코티보다는 본드를 내가 더 잘 맞히는 건지 올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고요. 연말까지 뭐 큰 포지션 갈 생각은 없고 이런 쪽으로 해서 금년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 사실 9월 초가 딱 1년이니까 1년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3개월밖에 안 남았 9, 10, 11주 4개월 남았지만 뭐 금년까지 정리해서 금년에 한번 배당하고 나름대로 그리고 뭐 매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하면 1억에서 더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하면은 한 5년 10년 하면 뭐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있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잠깐 볼까요? 그래프 잠깐 보면 이거 나스닥 100 퓨처스인데 지금 18,590원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18,591. 근데 이거 1년짜리로 보시면 이때서 시작해서 이 4월에 여기까지 내렸다가 저번에 많이 내릴 때 여기는 좀 잊어버리면 여기라고 보면 17,800 그리고 지금 18,350 정도 갔다가 18,600 이거를 어디서 사야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금을 그면 여기서 여기 쫙 그면 좀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내릴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여기서 돌아설 수도 있고 다음 주에 FMC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리고 금년에는 나스닥이 다른 거에 비해서 덜 올랐잖아요. S&P에 비해서. 그리고 뭐 러셀 뭐 이런 거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이자율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좋았잖아요. 그게 뭐 이유가야 뭐든 간에. 근데 이자율이 내려온 시점에서도 좋을 수는 없겠죠. 그 생각은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기술주가 이자율이 내려갈 때 더 이익을 많이 볼 것이다. 이 생각은 좀 잘못한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를 때 뭐라 그랬어요?
기술주가 돈도 많고 뭐 그래서 이자율에 덜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려올 때도 좋을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주식이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이 받치는 거는 AI 관련된 건데 최근에 뭐 어, 음, 엔비디아가 좀 비실비실 한다고 하지만 결국 AI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나빠도 다른 것 쪽에서 뭐가 이제 있겠죠. 이제 유저 쪽 사이드 쪽에서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미국도 굉장히 불안하게 나오고 하니까 조금 어쨌든 바닥을 잡는 게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바닥을 잘 저기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가 바닥인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바닥을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코스피로 한번 보면은 퓨처스로 안 하고 그냥 200으로 해볼게요. 이게 코스피 200으로 치면 그래프가 많이 찌그러져 가지고요. 여기도 보면은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가 아까 내려왔을 때 여기인데 이것도 이게 하루짜리니까 요거는 빼야 될 것 같거든요. 요 하루 요 보이시는 거는 그럼 여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갭이 있고 바닥이 어디로 보이십니까? 오늘 봤나요? 오늘? 모르죠. 한 여기까지? 320은 심한가? 오늘 본 건가요? 근데 미국이 조금 다음 주에 빠지면 같이 빠지니까 이것도 하여간 바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바닥을 양쪽에서 비슷하게 나오면 글쎄요. 코스피로 가야 되는지 나스닥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둘 다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헷갈리고요. 이것도 차트상으로 보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긋는 그림이 있는데 뭐 특별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갭이 있었지만 그거는 저번에 다 채웠고 여기 갭이 있으니까 그거를 채우러 위쪽으로는 뭐 360까지는 뭐 한번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글쎄요. 많이 빠졌다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제가 하나마나한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코리 쪽은 저는 바닥을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원 한번 볼게요. 저는 달러원이 기본적으로 잘 안 내려간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달러원이 좋기가 좀 어려운 게 물론 달러원이 글로벌 달러를 쫓아가는 거는 맞는데 뭐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죠. 글로벌 달러가 약세면 달러원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은데 원화 쪽에 악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악재는 해외 투자죠. 우리도 지금 나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보면 나스닥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해외로 돈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개인들 돈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관 돈도 나가고 또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요즘은 달러가. 그러니까 이자율 차이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다고 보면 예, 이자율이 아무래도 내려올 테니까 그 격차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봐야 되지만 보통은 달러의 이자율이 내려오면 다른 나라 국가의 이자율이 어떻게 돼갖고 이자율 차이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달러의 이자율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서 뭐 이머징 마켓의 뭐 커런시가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달러 이자를 내려온다고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갈까요?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갈 때 한국도 리스크 온 분위기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원달러는 좀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빠지면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뭐 더 빠질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포지션을 그냥 원달러 롱 가고 KTB를 롱을 갔으니까 두 개가 달러 이자율이 내리면 KTB가 이자율이 내릴 테니까 이득이 나고 뭐 이쪽은 좀 올라가고 어쨌든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달러원과 KTB가 부동산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그거는 조만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 글로벌 인덱스인데요. 뭐 빠질 것 같이 보이죠. 레벨로 보면 100 밑으로는 잘 못 갔는데 글쎄요. 트렌드상이 워낙 이자율이 뭐 지금부터 달러 이자율이 5.5%인 기준금리가 1년 6개월 정도 지나가면 3%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중간에 어떤 경로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은 사실 내려가는 걸로 보는 게 맞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쉽게 잘 안 내려오고 또 달러 엔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내려갈 수는 있으나 내려가도 원달러가 많이 못 쫓아간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조금 위쪽으로 오른다면 그렇다면 달러 원이 또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헷갈리는 와중입니다. 금리 한번 보면요. 이거 뭐 달러 DX 그래프하고 별로 다른 게 없네요. 작년 10월에 5% 갔다가 3.8까지 갔다가 4.75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3.7. 그런데 3.8 밑에서는 조금 안 내려가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레벨이 보면은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50pp, 40pp 정도 룸은 있어요. 3.3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긴 한데 40pp 정도 룸이 있으면은 그거보다 지금의 내년 말에 3% 되는 거 기준금리가 그리고 금년 말에 기준금리가 1% 이상 4.25에서 4.5 사이까지 내려가는 것보다 더 내려가야 이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10년짜리 금리는 미국도 지금 뭐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국채 물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좀 룸이 있어 보인다. 그런 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전체적으로 내려갈 거는 같습니다. 내려갈 거는 가는데 과연 얼마나 내려갈 건지 그리고 내려가는데 룸이 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40bp면은 뭐 많은 건가요?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왜냐면 굉장히 이게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서 지금 8월 말 잡으면 3개월인데 3개월 사이에 1% 빠졌는데 지금부터 40bp 빠지는 거니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화 국채는 그냥 10년짜리로 보나 3년짜리로 보나 원화는 진짜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10년짜리가 3년짜리보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원화 금리가 쭉 내려가다가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게 아까 달러보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게 이게 다 그 뭐야 저번에 여기서 조금 많이 올 때가 그 우리나라 국채 수급 나빠질 거라 그래서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지금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지금 부동산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이 뭐 어떤 형태든 해결되면은 조금 내려오지 않겠나.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그냥 기준금리 내리면 3개월짜리 CD 그냥 빠지고요. 3개월짜리 CD 빠지면 1년짜리 통화채 빠지면서 3년짜리 국채 빠져요. 3년짜리 국채 빠지면은 그러면은 10년짜리는 3년하고 거의 뭐 10bp에서 움직이니까 10년짜리 혹시 국채를 산다면 저는 10년짜리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거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은 제 얘기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금년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진짜 오랜만에 트레이딩 한 거거든요. 한 6년, 7년 놀다가 한 건데 그래도 터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주식 많이 움직였을 때 시험 못 간 게 아깝긴 하지만 롱 안 가서 다행이고 그리고 중간에 움직였을 때 그래도 저는 스탑로스 2번 했는데 그 스탑로스 안 했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뭐 비슷해요. 오히려 안 했는 게 결과적으로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전 스탑로스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고요. 앞으로도 스탑로스 잘 해가면서 많이는 못 벌어도 터지지는 않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떠셨는지요? 앞으로 더 좋은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